장난처럼 던져진 듯한 한 줄이 공간의 공기를 바꾸었다. 그 말이 회의실을, 대기실을, 종편과 케이블과 OTTV 이사회까지 파고들며 번개처럼 도시를 가로질렀다. 심지어 티슈를 포장하던 인쇄 공장의 스피커에서도, 택배 터미널의 무전기에서도 모두가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모두 김용빈 덕분이야. 오전 7시 10분 상암동 지하 주차장. 검은 밴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매니저가 내렸다. 뒷문이 열리고 빗방울이 옅어진 공기 사이로 한 남자의 신발이 바닥을 딛는다. 낡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새 것도 아닌 맨들맨들해진 구두. 김용빈이었다. 오늘은 대본 리딩이라더니요? 매니저가 묻자 그는 짧게 웃었다. 대본 있을까요? 나 PD님 스타일 아시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은 따뜻했다. 버튼 위 빨간 점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그의 심장도 조용히 올라붙었다가 내려앉았다. 수많은 밤무대에서 튕겨낸 고음들이 엘리베이터 벽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듯했다. 문이 열리는 찰나 마이크의 팝 잡음이 요란하게 귀를 찌른다. 대기실 문틈 사이 누군가의 웃음이 날카롭게 지나갔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회의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종이. 단 3줄. 오늘은 리딩이 아닙니다. 오늘은 리얼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첫 장면입니다. 사운드 엔지니어가 커프 마이크를 채우며 소근거렸다. PD님, 원 테이크 원샷이래요. 그냥 걸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그 순간 천장 스피커가 켜졌다. 나영석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눌러 담은 웃음을 품고 있었다. 용빈 씨, 문 뒤에 관객이 있습니다. 오늘의 관객은 6명이에요. 당신이 그들에게 첫 곡을 선물하면 프로그램은 시작됩니다. 문이 열리자 조명이 급락했다가 다시 부풀 듯 살아났다. 원형 무대 중앙에 마이크 하나. 그 주변으로 6개의 의자가 반원으로 배치돼 있었다. 의자마다 작은 플래카드가 남몰래 떨리고 있었다. 첫 번째 의자에는 순정처럼 투명한 미소의 박지현. 두 번째에는 그래프를 거슬러 오르는 음색의 이찬원. 세 번째는 구름밖을 터는 듯한 미성을 가진 정동원. 네 번째, 무대의 온도를 높이는 박서진. 다섯 번째는 무표정 속 기품이 선명한 안성훈. 마지막 6번째, 의자만 비어 있었다. 6명이라면서요? 용빈이 마이크를 살짝 비틀었다. 그때 조명이 빈 의자 위로 좁게 내려앉았다. 스피커가 속삭였다. 6번째는 시청자입니다. 오늘은 프리 프로덕션이 아니라 시청자가 스스로 자리를 채우는 리얼 파일럿. 우리가 찾을 6번째는 아직 세상 밖에 있어요. 조용한 탄성이 무대를 스쳐갔다. 객석이 텅 비었는데도 누군가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다.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환청의 박수. 음악 감독이 눈으로 카운트를 쟀다. 3, 2, 1. 첫 음이 흘렀다. 김용빈의 목소리가 천장에 닿아 반쯤 내려온 구름을 밀어 올렸다. 선율이 심장격벽을 두드리는 순간 카메라가 지현의 눈가를 훑었다. 유리잔처럼 얇은 눈물이 겨우 매달려 있었다. 대본 없는 울음은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순수한 시청률 포인트였다. 그리고 5번째 박자가 지나가던 찰나 문이 열렸다. 관객석에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다. 후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숨을 몰아쉬며 6번째 의자에 앉는다. 제작진이 당황해 달려오려는 순간 나영석의 손이 허공을 베었다. 건드리지 마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저 표가 없어요. 대신 사연이 있어요. 대기실 옆에 작은 회의실. 책상 하나, 물병 6개, 카메라가 문턱에서 멈추어 서자 나영석이 직접 여자를 안내에 앉혔다. 촬영 중인 건 아시죠? 원하지 않으면 얼굴 모자이크 가능합니다. 여자는 손을 저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러브빈이에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다. 팬덤의 이름, 거대한 집단의 전투적 친화와 헌신을 상징하는 단어. 얼마 전에 거짓 사진이 돌았죠. 병원 침대, 팔찌, 카더라. 그날 밤 저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싸웠어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진짜를 보고 싶어서요. 나영석은 여자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쇼를 만들러 왔지만 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는 이어서 용빈을 불렀다. 문을 붙잡고 있던 용빈이 조용히 들어왔다. 여자는 침을 삼킨 뒤 마치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노래해요? 질문이 공기를 찢었다. 수많은 기자회견에서, 수상 소감에서, 예능의 짧은 토크에서 들어본 적 있는 문장.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여기서는 대본이 없고, 오더도 없고, 편집점도 없었다. 용빈이 미소를 거두었다. 노래하면 내가 덜 흔들려요. 박수보다 떨리는 내 마음을 먼저 달래고 싶어서. 그가 한 글자씩 내릴 때마다 여자의 어깨가 조금씩 느슨해졌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6번째 의자에 앉아도 되나요?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앉아도 되죠? 네, 그가 답했다. 그 자리는 원래 당신 자리예요. 오후 3시, 본관 건물 7층, 임원진 회의가 열렸다. 스크린에는 트로트 오디세이, TOP6의 밤위 파일럿 구성안이 떠 있었다. 에피소드 1, 6번째 의자를 찾아서. 에피소드 2, 밤의 도시, 낮의 목소리. 에피소드 3, 팬과 가수의 약속. 왕복 30페이지에 달하는 기획서에는 한 줄의 숫자가 더 적혀 있었다. 제작비, 그리고 작은 별표. 숫자는 줄이고 약속은 늘린다. 나영석은 말했다. 돈은 프로그램의 연료일 뿐입니다. 우리가 태우고 싶은 건 사람이에요. 그러나 테이블 반대편, 기업 스폰서 담당이 목소리는 딱딱했다. 시청률 수치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노출 빈도, 파생 굿즈, 포맷 수출성, OTT 확장 플랜까지. 나영석의 눈썹이 짧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시청률은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와주는 것이죠. 정적이 흘렀다. 그 사이 보조 작가의 휴대전화가 떨렸다. 러브빈 팬카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시글들이 화면을 메웠다. 6번째 의자 프로젝트. 우리가 채웁시다. 대본 없는 울음. 편집 불가의 진심. 오늘 밤 상암으로 가요. 회의실 바깥 엘리베이터가 쉼없이 오르내렸다. 팀장들이 뛰어다니며 동선을 바꾸고 경호팀은 동선의 틈을 봉인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통의 전화. 취소합시다. 이사회 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몰려오면 사고가 나요. 나영석은 침묵했다. 전화가 끊기고 벽시계의 초침이 한 칸 움직였다. 취소를 선언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취소는 끝이 아닙니다. 저녁 8시 공식 채널에 취소 공지가 올라왔다. 파일럿 공개 녹화는 안전상의 이유로 연기합니다. SNS는 들끓었다. 또 낚시냐. 안전을 핑계로 뒤로 뺀다. 기대했는데 실망. 수천 개의 말들이 전광판처럼 오갔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링크 하나를 조용히 올렸다. 불특정 라이브 스트리밍. 주소는 쉬웠고 제목은 더 쉬웠다. 6번째 의자, 지금 당신 자리. 접속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화면에는 단출한 스튜디오가 비쳤다. 마이크 하나, 의자 6, 그리고 카메라 1대. 나영석이 화면 밖에서 말했다. 오늘의 관객은 당신입니다. 취소 공지? 네, 했습니다. 공개 녹화를 취소했지. 약속을 취소한 건 아닙니다. 그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화면 안으로 김용빈이 들어왔다. 첫 곡은 당신에게. 그가 말했다. 6번째 의자.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채팅창이 멈췄다. 수천 명이 동시에 멈추면 세계도 잠시 멎는다. 곡 중반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6번째 의자를 비췄다. 비어 있었다. 그러나 비어 있지 않았다. 자리를 가득 메운 채팅의 글자들. 유리처럼 반짝이는 이모지들. 한밤의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붙잡은 수많은 숨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화면 아래로 작은 자막이 떠올랐다. 모두 김용빈 덕분입니다. 자막의 출처가 표기됐다. 나영석. 다음 날 새벽 1시 34분. 김용빈의 인스타그램 메시지함엔 낯선 DM 하나가 박혔다. 프로필 사진은 빈 원문이,
닉네임은 골뱅이 MPTYCHAIR. 어제 6번째 의자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저 팬 아니었어요. 그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보기를 눌렀다. 메시지는 길었다. 난 무대를 믿지 않았고 당신의 노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누군가가 취소를 선언하고도 라이브를 켰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전부가 나를 바꿨어요. 그는 즉시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대신 앨범 사진첩을 열어 오래된 한 장을 찾아냈다. 데뷔 전 좁은 연습실에서 아이스커피와 미지근한 조명을 친구처럼 의지하며 밤을 견뎌낸 자기 모습. 그 사진을 DM으로 보냈다. 저도 믿음을 의심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노래하면 덜 흔들렸습니다. 어제 와줘서 고마워요. 읽음 표시가 뜨기까지 3분. 그 3분이 그에게는 3개월 같았다. 저도 오늘은 덜 흔들렸어요. 다음 날 오전 포맷 회의가 열렸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메인 콘셉트는 단 4단어. 대본 없는 약속, 기록. 6번째 의자, 매회. 무대의 6번째 참여자는 일반 시민 혹은 화면 밖의 시청자. 그들의 사연은 편집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 연출의 축이 된다. 덕분 인터뷰. 출연자들이 누군가에게 덕분이라는 문장을 붙여 인터뷰를 요청하는 코너. 팬에게, 동료에게, 혹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노출의 역전. 브랜드 로고보다 시청자의 닉네임이 더 크게 뜬다. 협찬사는 노출을 포기하는 대신 약속을 지키는 방송을 지지한다. 는 문구를 연말결산 책자에 함께 게재. 라이브의 일상화. 위기시 취소 공지 뒤에 항상 약속 라이브가 붙는다. 취소는 안전이고 라이브는 약속이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변수와 우연에 모든 걸 맡기다니. 나영석은 고개를 저었다. 예능은 원래 우연의 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연히 날아와 앉을 6번째 의자를 비워두는 것. 그뿐이에요. 그 말에 작가 테이블에서 종이 한 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에피소드 4. 비워둔 자리의 윤리. 한 회를 통째로 기다림에 할애하는 회차. 아무도 오지 않아도 그 비어있음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실험.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줄의 카피가 결정됐다. 우리는 약속을 찍습니다. 첫 촬영 당일. 촬영지는 상암이나 여의도가 아니었다. 영등포의 오래된 목욕탕.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공간에 임시 무대를 설치했다. 물때가 벽에 결을 만들고 둥근 거울에는 지난 계절의 김서림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관객석은 스툴 10개. 그중 하나에는 할머니 2분이 나란히 앉았다. 여기가 텔레비전 나오는 데라던데? 조명 감독이 웃었다. 네, 오늘은요. 예상치 못한 객원도 있었다. 동네 문구점 사장, 택배 기사, 가게 문을 닫고 온 파전집 주인, 중학생 둘, 그리고 맨 뒷줄 6번째 의자에는 빈 종이컵 하나. 누군가가 자리를 비워둔 채 금방 올게요 라는 메모를 남겨두고 어디선가 아직 달려오는 중이었다. 첫 곡이 시작되려는 찰나 출입문이 쾅 하고 열렸다. 머리에 수건을 둘러쓴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막차 놓칠까봐. 나영석이 박수를 쳤다. 오셨어요. 그럼 6번째 의자. 완성. 김용빈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노래 대신 이야기를 먼저 해도 될까요? 그가 관객 하나하나의 이유를 물었다. 왜 왔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이야기들은 짧고 때로는 긴 숨 같았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아주 오래된 노래를 아주 새로운 목소리로 불렀다. 쓸쓸한 음만으로도 따뜻한 방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노래. 노래가 끝난 뒤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 말했다. 덕분에 왔지. 화면 속 사람이 사람 같다고 느껴져서. 카메라가 그 얼굴을 오래 비췄다. 편집점도 효과음도 필요 없었다. 덜 흔들리는 시간만이 남았다.